안녕하십니까. 머리나는 이야기 이마만TV입니다. 오늘은 회원님들의 실제 카페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풀어드리는 이마만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의 고민은 탈모약 부작용이 걱정이에요. 중단하거나 먹지 않고 바르기만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고민입니다. 대표적인 카페 게시글을 하나 읽어보면 M자 탈모로 고민하여 프로페시아 카피약을 7개월 정도 복용을 했는데요. 너무 피곤하고 가슴이 나오고 만지면 아프고 그 다음에 강직도도 약해지고 정액량이 줄어서 복용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탈모 지연 목적으로 복용하셨는데 부작용이 매우 심하셨나봐요. 나중에 이제 모발이식을 하거나 가발을 쓰셔야겠다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머리만 생각하면 먹어야 되는데 먹자니 부작용이 걱정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통적인 고민은 부작용 때문에 먹는 약은 중단 또는 이제 시작하지 않고 바르는 약으로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인데, 또한 약 복용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부작용 때문에 바로 수술을 해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탈모약 부작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음찬 모발이식위원회 현상윤입니다. 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성욕, 사정장애, 발기부전 같은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고, 드물게는 여성형 유방이나 유방통, 좀 더 드물게는 우울증이나 혹은 기분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좀 있긴 하죠. 두 번째 질문, 약을 중단하면 부작용도 멈출까요? 애초에 약을 중단해도 되는지, 그리고 주타피나 경구약을 드실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대체하는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일단은 논문상으로는요, 성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중단하고 나서 2주에서 6주 후에 증상이 돌아온다고 하고, 발기부전 같은 경우는 30일 정도 이후면 좀 돌아올 수 있다고는 하거든요. 뭐 그 정도면 보통은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일단은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바로 끊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횟수나 용량을 충분히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일단은 이틀에 한 번, 또 안 되면 3일에 한 번, 또 안 되면 일주일에 한두 알 정도씩이라도 저는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생기는 분들은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방법이 특별하게 있진 않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든 미녹시딜 만이라도 쓰시라고 하는 편이고, 또 한 가지는 수술의 시기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상당히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빈 상태랑 조금 덜 빈 상태랑은 완전히 개념이 틀리거든요.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탈모가 진행된 다음에 뒷모발을 사용하시는 걸 좀 권장해드리는 편이긴 해요. 나머지 어떤 비수술적 치료 중에서는 탈모 진행을 막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 약을 드시지 않고 모발이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을 드시지 않고 모발이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회원분들이 가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것도 두 가지로 봐요. 수술과 동시에 약을 드셨을 때 약물 반응성이 없거나 혹은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는 나는 약을 먹지 않고 수술할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 두 부류를 같이 묶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M자 탈모고, 두 번째는 정수리 탈모입니다. 첫 번째 M자 탈모를 생각을 한다면, M자는 주로는 여기서 진행을 해서 어딘가에서 만납니다. 만나서 뒤로 가요. 즉 M자 수술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위험한 상태가 여기가 벽기 때문에 여기를 면모하세요 라는 것보다 본인의 상태에서 M자 탈모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맞는데, 약물 반응성을 보지 않고 수술을 했을 경우에 얘가 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첫 번째 M자는 M자가 얼마만큼 진행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 후에 반드시 수술을 하셔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정수리입니다. 정수리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M자와 정수리가 생착률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세요. 똑같습니다. 근데 왜 환자들이 정수리가 생착률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냐면, M자는 완벽하게 비어져 있는 상태고 정수리는 잔털들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만약에 약물 반응성을 보지 않고 수술을 했다, 그러면 남아있던 모발이 탈모가 진행돼서 얇아지거나 혹은 빠질 수 있겠죠. 그럼 밀도는 수술 전과 별반 차이가
없어질 수 있어요. 정수리에서는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는 약물 반응성을 봐가면서 좀 기다리시면 꽤 많은 양에서 호전이 되어지는 환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상태에서 가장 빈 곳에다가 집어넣는 게 수술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M자나 정수리나 전부 다 약물 반응성을 보지 않고 수술을 하시면 이 수술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즉 본인이 본인한테 선물을 줄 때 조금 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라는 걸 반드시 감안하시고 나서 수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보셨다시피 남성형 탈모와 탈모약은 연관성이 매우 깊고 모발이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탈모약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약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등모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리나는 이야기 이마만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